일본 오키나와 현해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미야코지마. 에메랄드빛 바다와 백사장이 펼쳐진 휴양지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이 섬에 삽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고 있는데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답니다. 바로 이 염소 친구들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미야코지마에 7년 전에 이주해 와가지고 그 염소 목장하면서 염소 불고기집 가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여기 젊은 분들하고 친구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이용환입니다. 일본 이름은 와타나베 유카. 삶의 의미를 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다는 이용환 씨를 만나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섬 미야코지마. 요한 씨는 도시를 떠나 염소와 함께 두 번째 인생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지 지금 어딜 가시는 길입니까? 예, 이제 염소 풀 뜯으러 염소 밥 줘야 되니까. 도시에 살다 귀농해 이곳에 터를 잡고 산지 햇수로 7년째. 염소를 키우기 시작하며 하루가 길어졌답니다. 녀석들이 먹을 밥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이제 농사꾼 다 됐다고 하네요. 조금 독 있는 풀도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몰라가고 뜯어가니까 염소도 전혀 안 먹고. 심어놓은 고구마를 수확하기 전 그 줄기를 모아 염소들의 밥으로 줍니다. 그는 부산 출신인데요. 일본엔 청년이 되어 왔습니다. 18살. 그때 일본말을 하셨나요? 예, 일본말 전혀 모를 때 그 동경으로 가가 동경 한국 학교에 들어가가 그래서 배웠어요. 해방 이후 어머니는 한국에, 아버지는 일본에 살며 가족이 헤어지게 됐는데요. 친구 회사에 운전하는 일을 그러니까 19살 때 면허증 따가지고 일본 동경에서 취업하가 운전하다가 오사카에서 누나 집에서 일하게 돼가지고 예, 오사카로 내려왔어요. 18살에 일본으로 넘어와 언어를 익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패기로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했다죠. 오사카에서 누나 집에서 비닐 재생하는 일, 그러니까 비닐 원료 장사 시작해가지고 27살 때 불고기집, 오사카에서 불고기집 시작하고 음식 장사부터 고철 무역업까지 하며 탄탄대로일 줄 알았던 그의 삶에 찾아온 위기. 열심히 모아둔 돈을 사기당해 한순간에 잃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한 뒤에 일어난 일이라 충격은 더 컸는데요. 그러나 가족이 있었기에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래 들어와가지고 인쇄업, 그 인쇄업을 30년간 오사카에서 했어요. 나벨 스테카. 인쇄업으로 재기에 성공한 용환 씨. 은퇴 후 오손도손 살 일만 남았건만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내 아들이 여기뿐하고 결혼한다고 인사 간다 하길래 그때면 저도 하던 일 인쇄업 다 정리하고 뒤라서 그래가 그럼 나도 따라갈게 해가 따라왔어요. 슬픔을 딛고 한국의 맛이 가득 담긴 냉면 가게를 차리자 결심했는데요. 하필 그 시기에 감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한적한 곳에서 할 일을 찾다 선택한 것이 염소 목장. 염소 키우니까 염소 또 어디 팔고 하는 거는 또 타산도 안 맞고
뭐 요리해가지고 하자 해가 그래가 가게 빌려가지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럼 옛날에 어릴 때 야끼니쿠 오사카에서 하던 그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염소와 동고동락하게 됐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변화는 있지만 평균 30여 마리 정도 관리하는데요. 꾸준히 운동을 해온 그에게도 결코 쉽지 않답니다. 지치는 게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옛날에는 하루 자면은 개운했는데 요즘에는 어려워. 한평생 도시에 살다 농촌에서 일하자니 어찌 쉬웠을까요? 직원도 없이 홀로 일하다 보니 앉을 틈조차 없습니다. 지금 뭐 한 28마리 정도 있는가? 야, 뭐 세 보지도 안 하고 뭐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 크는 거 보면 좀 뿌듯하시죠? 네, 그래요. 재밌어요, 여들 뭐 귀엽고.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용환 씨. 다시금 희망이 있다는 믿음으로 식당 또한 묵묵히 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사람이 저 세상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 뭐 갑자기 죽으니까 너무 그 마음이 그 펑하이 그 빈 자리가. 그래 애들은 다 커가 독립하고 하다 보니까 혼자 남아가지고 굉장히 쓸쓸해지고 재밌는 드라마 보더라도 추억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슬 흐르고. 그의 나이 25살에 처음 만난 아내. 결혼 생각이 없었던 그에게 결혼을 꿈꾸게 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는데요. 오사카에 집에 있으면은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뭐 바쁘게 맨날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염소를 기르며 몸을 움직이니 점차 우울증이 옅어졌습니다. 자연 속에서 요리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었죠. 그러나 염소 요리는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요. 다들 그냥 염소를 집어여가 끓이다 보니까 뭐 쿠세, 니오이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여기 젊은 분들은 어릴 때 그런 냄새를 맡다 보니까 뭐 염소라 하면은 안 먹어요. 50년 전 오사카에서 불고기 장사를 해본 경험으로 맛의 변화를 줬습니다. 곁들여 먹을 한국의 나물까지 준비했죠. 보기만 해도 시원한 깍두기까지. 김치는 담그고 제가 담그고 있습니다. 손맛을 제대로 발휘했는데요. 그러면 염소 끓인 국물을 좀 더 데펴가지고 하고 여기는 사고. 한창 요리를 하던 그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인가요? 미야부지마에서의 친구예요. 요리 저도 쓰니까. 저희 회사 슬로건이 어제보다 더 좋은 내일의 술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비움, 채움, 내림, 기다림 이거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움, 채움, 내림, 그리고 기다림 미음을 따가지고 미음이 4개다 해서 미음넷 증류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게 저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소주다움을 통해서 먼저 소비자들께 접근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든 버텨나가면서 장기 숙성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저희 미음넷 증류소의 목표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분들, 용환 씨의 음식은 입에 맞으십니까? 他にヤギ飼ってる人はたくさんいますよ。
いるんだけど臭いこっちのは臭くない韓国のヤギの焼肉、だから美味しい 고운 사골과 섞어 깊은 맛을 내는 염소국과 그때그때 묻혀 신선함을 유지하는 나물은 사람들 입맛을 돋우기에 제격이죠. 종종 먹으러 오지만 먹어도 새로운 맛이라고 하네요. 宮古島で、ヤギを、やってる、料理やってるお店も少ない中で韓国の方がヤギ料理で韓国の方もヤギを食べるで自分初めてここのヤギ料理ヤギそばヤギ汁を食べた時にちょっと韓国テイストが入ってたのですごい美味しく感じました 정해진 시간 동안만 문을 열어두는 식당. 이제 점심 영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식당 문 닫기 바쁘게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 어딘가요, 선생님? 아, 여기는요. 친구 집에 커피 농장 커피. これだけ 미야코지마에 정착 후 사귄 친구를 보러 왔나 했더니 사실 これ 다른 목적이 있답니다. この色とねね 가끔 이래 옵니다. 여기서 또 염소 밥도 가끔 주시고 해서. 오케이. 그가 염소를 기를 수 있었던 건 주변에서 이렇게 간간히 도와준 덕분인데요. 어딜 가나 넉넉한 인심에 그의 움츠렸던 마음도 활짝 열렸죠. 시골살이를 시작한 후 만나게 된 또 다른 인연. 僕がそこで刺身したら 미야코시 국장에서 정년퇴직하신 분인데 이분이 부장 때 미야코시에 염소 생산 조합을 만드신 분이어서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알게 되신 어른이신데 大きくきれいに 요한 씨가 염소 농장을 운영하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인데요. 이번에도 도움을 받을 참입니다. 今やってるレストランとかそこが、6月ぐらいで、いろいろあるんだけどもだから上野庁舎の元市の職員でしたから、上野庁舎が使えないかどうかという相談もいろいろあってだからその中で、どうにか、渡辺さんが料理がこれから続けられるようにということが、手助けできればなと思っています。 주근시에서 퇴거 명령이 떨어져 식당을 그만두어야 하나 했는데 다행히도 솟아날 구멍이 생긴 거죠. 그렇게 염소로 시작해 염소로 마친 하루가 가고 다음 날 아침 요한 씨는 그 제 시간에 출근합니다. 손만 먹으니까. 매일같이 둘러보며 염소를 돌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죠. 꿈이 있어서일까요? 뭐 나이 들으니까 그런 큰 꿈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남은 여생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염소를 키우며 초원에 계속 살고 싶은 용한 씨. 촌스럽게 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의 인생을 바라보며 아내는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